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 신입니다. 스코어를 줄여주는 전략 2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는 참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스코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킬러 전략 2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2초 법칙을 이제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야구공을 던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던집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공을 던지거나 또 공을 발로 찰 때 별 생각을 하지 않고 직관적인 동작으로 공을 던지거나 발로 찹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골프공을 칠 때도 쉽게 스윙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의 클럽을 정렬하기 전까지는 물론 생각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렬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표를 바라보고 나서는 2초 내에 방아쇠를 당겨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치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를 하자면 다짜고치 치는 것이, 화가 나듯이 치는 것이 더 샷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질까, 또 페어웨이를 어떻게 자를까, 또 오비가 나면 어떠나 이런 걱정이나 어떤 공포감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치는 겁니다. 2초까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표를 바라봤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몸이 작동을 하는 것이지 2초 법칙을 지키지 않고 머뭇거린다든가 시간을 좀 흘려보내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 시각화했던 그런 이미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샷을 성공시키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또 만약에 이제 공이 물에 빠져도 또 산으로 날아서 오비가 나든지 그런 것은 골프공을 친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아마 카르마 같은 운명의 사슬 때문에 그렇게 날아간 것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더 강력한 멘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장을 잘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투른 목수가 연장을 나무란다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골프가 어려운 이유는 매 홀마다 이제 삐뚤어진 운동장, 모양이 다른 그런 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거리, 다양한 거리를 공을 띄우고 굴리고 이렇게 쳐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연장이 14개나 들고 다니면서 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거리를 잘 맞췄다 하더라도 좀 높게 날아가지 않고 캐리를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하면 이제 물에 빠지거나 또 벙커에 빠집니다. 스코어를 늘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보통 150야드 내외에서 벌어지는 그런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50야드 내의 거리를 일반적으로 스코링 존이다. 또 그런 샷을 스코링 샷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스코어를 내는데 중요한 이제 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습을 할 때조차도 드라이버나 이런 롱샷 연습을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4번, 5번 이런 롱아이언을 친다든가 또 우드 이런 것을 가방에 많이 넣고 다닙니다. 그래야 이 정톡파처럼 잘 치는 사람이다. 남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스코어를 얻으려면 연습장에서는 스코링샷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웨지샷 8번, 9번 이런 쇼다인 연습을 많이 해야만 정말 스코어를 잘 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언은 이제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툭 떨어뜨려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중력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잘 떨어졌다. 또 헤드를 떨어뜨려라 그런 말을 이제 합니다. 아이언 거리가 충분히 나지 않거나 또 공이 잘 뜨지 않는다면 헤드가 내려가면서 공을 치지 못하고 올라가면서 퍼 올려서 이제 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체중을 왼발로 다 옮기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것입니다만
채를 휘두르면서 퍼 올리려고 하면 공이 더 이제 떠오르지 않습니다. 채는 이제 헤드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땅에 툭 떨어뜨린다 그런 느낌으로 샷을 해야만 아이언샷을 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 그러니까 땅에 이제 부딪히는 최저점이 이제 공을 먼저 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땅을 치는, 그러니까 최저점이 공 앞에 이루어지도록 내려가면서 공이 맞아야 이제 좋은 샷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을 그냥 휘둘러서 이렇게 치려고 하면 안 되고 좀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공부터 치고 그리고 이제 땅을 디봇을 내겠다. 이런 느낌으로 치면 더 방향도 거리도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페어웨이를 이제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프장에 스코어를 잘 내는 것이 목표지 거리 경쟁을 하는 것은 우리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클럽만 잡으면 잔뜩 힘이 들어가서 남보다 1m라도 더 치고 싶은 그런 욕심을 버리기는 쉽지 이제 않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라운드가 끝나고 나면 스코어 카드에는 그 숫자만 쓰입니다. 그리고 누가 얼마나 쳤느냐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잘 내려면 똑바로 누가 페어웨이를 잘 지키느냐,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제 남이 얼마나 치든지 그런 것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거리 경쟁을 하지 않고 100m만 치겠다 그렇게 스윙을 천천히 하면 페어웨이를 더 많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라운드를 하는데 이제 두세 개 이상은 드라이버를 웬만큼 잘 쳐도 투혼을 하기가 이제 어려운 긴 파포가 있습니다. 또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휘어져 있는 도그레 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폭이 좁고 휘어진 그런 홀에서는 드라이버를 치는 것보다는 우드나 아니면 유틸리티 이런 걸 쳐서 코스 전략을 이렇게 잘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리를 좀 더 내려고 하다가 러프에 빠진다든가 또 산등성에 걸리면 쓰리온 자체도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자기에게 맞는 공, 자기에게 적합한 그런 공을 이제 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주의자들은 그까지 공이 무슨 대수인가 본대로 치지도 못하는데 뭐 어떤 공이면 어때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공이나 치는 편입니다. 뭐 좋은 공도 치고 또 그냥 어디서 이렇게 선물 받은 공도 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포피스나 이런 요새는 파이프 피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알에 굉장히 비싼 10,000원 이상 되는 그런 최신공을 또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골프는 신체적인 훈련만 한다 좋은 스코어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공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피스다, 쓰리피스다, 또 컴프레이션이다, 레어다, 스핀량이다, 우레탄 소재다, 서린 소재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거리가 많이 나는 공이면 이제 방향이 좀 흐트러지기 쉽고 또 방향이 좋으면 이제 거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기들 공이 최고라 이렇게 이제 항상 광고를 하는 그런 공들이 많지만 그건 이제 광고일 뿐입니다. 그린에 떨어져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퍼팅감은 어떤지 이런 것을 살펴서 자기가 방향 위주로 공을 선택할 것인가 또 거리가 많이 나는 그런 공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많고 분량이 많은 공부량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8번 아이언의 중요성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골프를 처음에 배울 때는 7번 아이언으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번 아이언이 가장 이제 익숙하고 잘 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통계상으로 볼 때는 보통 보기 플레이어 수준에서는 세컨샷을 파4에서 8번을 가장 많이 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긴 드라이버나 웨지 사이에서
중간 그 브릿지 역할을 해서 다양하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탄두를 높여서 그린에 어프로치로 이렇게 치거나 그린 주변에서 또 많이 굴려서 이렇게 핀에 붙이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 8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8번이 스코어를 내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8번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템포로 이제 스윙을 이제 하는 것이 좋은 스코어를 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장작 패듯이 공을 쳐서는 공을 잘 칠 수가 없고, 또 어떨 때는 빠르게 치고 어떨 때는 느리게 치는 그 템포가 이제 자주 변화가 있으면 절대 좋은 스코어를 유지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이 템포를 잘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립을 가볍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작은 새를 손에 이렇게 쥐었을 때 죽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너무 쥐어짜서 세게 잡으면 이제 새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 그리고 또 새가 손에서 빠져나가서 날아가지 않을 만큼 잡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커피잔이 가득 찬 이제 커피잔을 들고 자동차 기어를 걸고 이제 시동을 걸고 엑셀레이터를 밟을 때 커피잔을 어떻게 쥐고 있어야 커피가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아마 힘주어 커피잔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틀림없이 커피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템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커피잔은 이제 그립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템포를 좀 좋게 하려면, 즉 골프를 정말 잘 치려면 그립을 부드럽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립을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견고하게 잡아라, 힘을 빼고 견고하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좀 빈틈없이 날씬하게 잘 잡아라, 너무 이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세게 잡지 마라. 그립을 세게 잡으면 이제 팔에도 힘이 들어가고 당연히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어깨에 힘을 주면 스윙은 잘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언제 숨을 내쉴까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잘 스윙을 하고 있다가 스윙 샷감이 사라진다든가, 또 내리막을 타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앞서 얘기한 이제 템포가 바뀌어서 그럴 수 있고, 또 호흡의 변화가 와서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템포도 바뀌고 호흡법이 이렇게 이렇게 템포가 이렇게 바뀌어서 호흡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동시에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힘을 쓸 때는 숨을 내뿜으면서 이제 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푸시업을 할 때 하면은 이제 힘을 쓸 때 숨을 내쉽니다. 권투 선수가 펀치를 내서 상대방을 이렇게 때리는 순간, 또 테니스 선수가 강력하게 스매싱을 할 때 엄청난 소리를 내지르면서 숨을 내뿜습니다. 골프공을 치면서 그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면서 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임팩트를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파워를 이렇게 방출을 폭발시키면 좀 더 거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을 어떻게 잘 쉴 것인가 하는 것도 샷을 잘 하는데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쪼아주라는 것입니다. 공을 치는 임팩트 순간에 파워를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헤드에 힘이 제대로 전달돼서 헤드 스피드를 최대로 올려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각 운동량 법칙, 코아미 법칙이라고 얘기하거나 또 키네매틱 시퀀스라고 해서 운동 순서, 우리 신체 부위를 어떤 순서대로 움직일 것인가, 이렇게 시퀀싱을 얘기하다 보면 마지막에 공을 치는 순간은 최대로 우리 몸통이나 또 우리 특히 팔과 손을 멈춰줘야만 합니다. 감속을 해줘야만 합니다. 공을 치는 순간에 최대로 엉덩이 근육을 쪼아준다, 이렇게 하면 헤드 스피드를 더 많이 낼 수가 있고 강하게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복부 근육을 좀 쪼아주면 좋다, 그렇게 쪼아주면서 공을 치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엉덩이 근육을 이렇게 쪼아주면 엉덩이 근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파워를 많이 쓸 수 있다.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이제 쪼아줄 때 허벅지 안쪽에 있는 이제 근육을 내전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전 근육을 그냥 일종의 이제
관략근이라고 해서 이제 항문을 조이는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 내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 조이는 그 순간 멈춤 동작을 할 때 많이 동원이 된다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 그 내전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이드 양발을 벌리고 바깥쪽으로 발끝을 벌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사이드 런지 운동을 많이 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런지 운동에 대해서는 그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그 운동법이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드 런지를 통해서 내전근을 좀 더 그 힘을 막강하게 키워주면 거리를 좀 더 많이 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야드 법칙을 이제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멘탈이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합니다.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화를 잘 참는 거, 또 밖으로 내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포카페이스를 이제 하는 것, 가부키 같이 이제 얼굴 표시를 나타내지 않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멘탈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타이거 우즈가 하는 이제 10야드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 소리도 지르고 화를 내라, 참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참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모아져서 한 번에 폭발을 하면 그러면 이제 심각한 그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면 참는 것이 좋지 않고 밖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푸는 방법으로 화가 나면 그냥 화가 나자마자 곧바로 한 10야드를 걸어 나가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그런 공이 그렇게 날아갔는가, 왜 물에 빠졌는가 이렇게 좀 호기심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화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습관을 계속 들이다 보면 언제 그 자기가 화를 냈느냐. 그래서 화를 멈추는 것을 이제 끝낼 수 있고 다음 샷에 집중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멘탈을 얘기할 때 이제 투지와 회복력 그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물을 자주 마시고 이제 상비약으로 진통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물은 갈증 날 때만 마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의 몸엔 60% 정도가 이제 수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뇌는 만약에 그 물이 1%라도 부족하게 되면 우리 뇌가 생각을 잘 할 수가 없고 또 뇌가 우리 신경이나 근육을 에게 명쾌한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어서 스윙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운드 하는 중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자주 마셔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갈 걱정 때문에 그런 걱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통제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가 좀 아프고 또 신경이 쓰이면 이제 샷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디가 이제 아프면 자꾸 그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그러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을 갖고 명랑하게 골프를 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골프 칠 때는 상비약을 그 진통제를 이제 좀 가지고 다니는 것이 골프를 잘 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말을 하면서 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샷을 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다짐을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샷을 하면 자기의 그 잠재의식이 실제 그렇게 자기 샷을 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온몸을 그 팔, 다리, 우리 몸통 전체를 이제 작동을 시켜서 잘 협동해서 샷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진해는 이제 그 다리가 아마 수십 개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진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다리를 네 번째 다리를 움직이고 일곱 번째 다리를 움직이고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대로 다리를 이제 움직이겠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앞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자기의 어떤 잠재의식이 그 많은 다리를 순차적으로 잘 움직여서 엉키지 않고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걸어가게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해서 우리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샷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짧은 단어나 말 한 3개 정도가 적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슬로우, 테이크백을 할 때는 슬로우, 또 그 다음에 백스윙 탑에서는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스윙을 할 때는 좀 천천히 지그시, 이렇게 한 3단위 정도 하는 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프로들은 한다면 이제 하나 정도 한답니다. 슬로우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부드럽게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그 생각을 자기 그 다짐을 중얼거리면서 얘기를 자기에게 말을 하면 자기 체면이 걸리기 때문에 잠재력이 더 잘 작동이 돼서 굿샷을 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8홀을 3번으로 나눠서 플레이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18홀 내내 계속해서 집중을 해서 플레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홀 한 홀 지나면서 이제 보기를 했다, 또 더블 보기를 했다 해서 타수가 자꾸 이제 쌓여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벌써 몇 오버를 쳤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이 이제 더 버디를 잡아야 한다, 파를 더 많이 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바심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런 부담감 때문에 더 플레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집중을 잘 하기 위해서는 18홀을 한 3번씩 6홀씩 이렇게 3번으로 나눠서 플레이를 하면 더 쌓이는 타수도 그렇게 커지지 않고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어서 더 여유롭게 플레이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퍼팅 그 레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퍼팅은 이제 골프와 다른 게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른 샷은 그 드라이버나 아이언이나 웨지 샷은 잘 해도 퍼팅 실력이 그 형편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샷은 실력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도 퍼팅만큼은 프로 못지않게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퍼팅은 이제 정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한 대로 많이 이제 하는 편이다 보니까 레슨을 이제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거리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그냥 쉽게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퍼팅은 이제 데이터를 보면 전체 그 스코어의 42%가 퍼팅이 차지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풀샷만 레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퍼팅도 정통으로 레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셋업이라든가 그립이라든가 스트로크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정통적인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받아서 흔들림 없는 자기만의 방식, 그리고 자기만의 그 필링을 확립하는 것,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이제 퍼팅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연습을 많이 이제 해야 할 것입니다. 퍼팅의 원칙이 어디 있어? 잘만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플레이 할 때마다, 또 퍼팅 할 때마다 이렇게 쳤다 저렇게 쳤다 하다가 이제 혼란 속에서 플레이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제 퍼팅을 얘기할 때 족보가 있습니다. 계열을 11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실제 2가지는 이제 별로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9가지 족보가 있다고 합니다. 9가지 족보 중에서 어떤 것이 자기가 가장 어울리는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지, 또 자기가 더 편한지 이런 걸 좀 잘 찾아서 그 퍼팅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받고 또 연습을 많이 해서 퍼팅 고수가 되면 아주 즐거운 라운드를 많이 이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팀이 늑장 플레이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팀 진행이 좀 늦는 바람에 우리가 너무 많이 기다리다 보면 조바심도 나고,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치고 또 기분이 상해서 플레이를 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팀이 만약에 늑장 플레이를 하면 그 시간에 다른 그 연습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어프로치 연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재미있는 그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앞팀 플레이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부분은 이제 자기 샷이 안 좋을 때, 앞팀이 이제 진행이 늦으면 이제 화도 나고 짜증도 나서 더 그 내리막을 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앞팀에 대해서 좀 관용을 베풀어서 앞팀 플레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플레이를 잘 관리하는 것, 그런 것도 스코어를 내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린과의 남은 거리가 많을 때 조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골프장이든 두세 개 홀은 긴 그 파4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혼이 이제 어렵습니다. 코스 설계자는 드라이버를 얼마나 멀리 잘 치는지, 또 세컨샷에서 우드나 이런 긴 채를 얼마나 잘 치는지, 또 두 번 만에 올리지 못할 때는 얼마나 이렇게 나눠서 레이업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리를 남겨서 평평한 지점에서 또 좋은 각도에서 3온 원퍼스트 작전을 잘 하는지, 인내를 갖고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을 이제 시험해보고 싶어서 코스 설계자는 그렇게 좀 그 긴 파4를 디자인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 만에 올릴 수 있게 드라이버를 치지 못하는 사람이 무조건 세컨샷을 우드를 잡고 그린을 향한 게 무조건 이제 치려고만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계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드를 쳐서 잘 맞으면 분명히 그 지점에는 고약한 해저드나 또 워터 해저드를 배치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욕심껏 우드를 치려고 하다가 긴 파4에서 자주 그 더블보기, 양파 이런 망가지는 샷을 많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길면 3온 원퍼 작전은 이 프로들도 합니다. 세컨샷을 어느 지점으로 보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리에서 서드샷을 쳐서 좋은 지점에서 좋은 앵글로 쳐서 그린 위에서 이제 퍼팅을 해서 원퍼트로 해서 좋으면 이제 파를 하는 거고, 또 버디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전략,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기는 골프가 아닌 아주 그 지혜로운 골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디와의 협조 문제입니다. 스코어를 잘 내려면 캐디와 협조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습니다. 그러나 캐디와의 관계는 이제 상대적입니다. 자기와 맞는 경우도 있고 묘하게 좀 뭔가 차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캐디와 불화로 불쾌한 라운드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골퍼들이야 골프를 치려고 즐기려고 코스에 나온 것이지만 캐디들이야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미숙하고 정확하지 않더라도 둘만 있을 때 조용히 자기 생각이나 또 의견, 또 어떤 바람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잘 그 협조하도록 그렇게 타이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운드 초기에 캐디 경력이나 또 해당 그 골프장에 얼마나 근무했는지 이런 것을 좀 물어서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련한 골퍼일수록 불가언의 원칙 이런 것을 잘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하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지도 않는 그런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되 약간은 이제 서로 긴장감이 있어야 좋은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캐디와 잘 협동하는 것, 그런 것도 사실 그 핸디캡 중에 하나입니다. 벙커샷을 쉽게 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벙커에 빠지게 되면 이제 겁을 먼저 먹습니다. 벙커샷은 이제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벙커샷은 이제 원칙은 이제 반드시 뒷땅을 치는 것입니다. 벙커에 빠졌을 때는 공이 티에 올려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티 가운데를 공을 샌드위치로 부러뜨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탁 쳐버리면 쉽게 공이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벙커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제 홈런을 쳐서 뒤편으로 오비를 낸다든가 산등성으로 보내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을 대단히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린을 많이 오버하면 또 남들은 이제 온그린을 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다가가서 또 내리막 어프로치를 하다 보면 짧다든가 길어서 그냥 트리플 양파를 합니다. 벙커에서는 홈런 치는 것, 뒷땅을 치는 것은 절대적인 이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티를 가운데를 부러뜨리겠다 친다는 얘기는 가속을 해서 쳐라는 얘기입니다. 가속을 한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충분히 잘 하라는 얘기인데 왼발 쪽에 체중 이동을 해놓고 치기 때문에 쉽게 그 체중 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공을 치고 나서 오른쪽 어깨가 왼쪽으로 진행을 해야만 체중 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체중 이동을 해야만 가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은 다 동의어입니다. 체중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오른쪽 어깨를 진행을 시킨다는 얘기고, 멈추지 않고 이제 왼쪽으로 진행을 시킨다는 얘기고, 또 어깨를 진행한다는 얘기는 가속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가속을 시킨다는 얘기는 체중 이동을 한다는 얘기고, 체중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오른쪽 어깨를 목표 쪽으로 진행을 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를 멈추지 않고 왼쪽으로 가속을 해서 치면 그러면 티를 부러뜨리고 뒷땅을 칠 수 있어서 벙커를 쉽게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9번째입니다. 아이언을 칠 때 너무 내려 찍는 것입니다. 드라이버는 올려쳐야 거리를 많이 낼 수가 있고, 아이언은 내려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많이 착각을 하는 것은 아이언을 칠 때 디봇을 많이 내야 잘 치는 사람으로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가파르게 내려 찍으면, 그래서 이제 디봇을 크게 만들면, 그러면 이제 그건 아주 잘못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리를 맞추기가 힘들고 또 방향도 많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오른발 쪽에 공을 두고 가파르게 들어 올려서 좀 가파르게 내려칩니다만, 이렇게 하면 땅을 많이 파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일정하게 이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언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일정하게 이제 거리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을 오른발 쪽에서 스탠스 중앙으로 약간 오는 것이 좋고, 또 엉덩이를 회전시키면서 샤프트를 낮게 좀 눕혀서 공을 훑어내듯이 아래로, 앞으로, 위로 이렇게 훑어내듯이 빗자루로 쓸어내듯이 이제 쳐 올리는 것이 깨끗하게 치는 방법입니다. 아이언을 그냥 내려쳐야 한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기에게 맞는 퍼팅 자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퍼팅 레슨을 받으라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만, 타이거 우즈는 스탠스를 좁게 서서 좀 일어서서 스트로크를 하는 편이고, 또 잭 니클라우스는 스탠스를 좀 벌리고 왼쪽을 이제 사이드를 벌리고 낮게 이제 웅크리고 이제 퍼팅을 합니다. 타이거 우즈는 일종의 파워 스트로크를 하는 편이고, 이제 스트로크 족보상으로 얘기를 할 때 이제 파워 스트로크 오른 팔뚝의 전환을 이용해서 많이 치는 스타일이고, 잭 니클라우스는 오른쪽 팔꿈치의 움직임을 통해서 밀어내는 푸시를 하는 푸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옆구리에서 오른 팔꿈치를 많이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서서 스트로크를 하면 이제 퍼트를 릴리스하기가 좀 쉬워서 퍼터가 자연스럽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웅크리고 하면 이제 스트레이트로 빼서 스트레이트로 밀어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스타일로 자기가 퍼팅을 하는 것이 더 편하는지, 또 잘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연습을 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퍼팅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스트로크 방식은 진자식, 그러니까 시계추식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그 방식을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이제 미리미리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수분을 좀 보충을 하고 먹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샷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는 것은 제가 앞서 강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라운드 하기 전에 또 좋은 음식을 충분히 잘 먹어두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라운드 중간에 배가 고프면 이제 간식을 먹어두는 것이 좋고, 또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수분 섭취를 하라는 것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뇌는 배가 고프면 또 활동을 잘 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어느 정도는 좀 포만감이 있게 단백질이 좀 많은 그런 너무 당분이 많지 않는 그런 음식을 충분히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는 것보다, 밥을 먹으면 또 일찍 공복감을 느끼고 빵을 먹으면 더 배고픔이 좀 적다고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자기가 평상시 먹는 대로 좀 충분히 먹어두는 것이 좋지, 자기가 먹지 않는 그런 음식을
시합을 앞두고 라운드를 앞두고 먹으면 그것은 좋지 않다.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그 자신 없는 샷을 오히려 이제 가장 잘 치는 샷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은 스코어를 내는 비결입니다. 자기가 잘못 치는 클럽은 자꾸 이제 치지 않기 때문에 더 치지 않고 싶어 합니다. 피합니다. 어쩌다가 이제 치다가 한번 또 실수를 이제 하면 점점 이제 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 치는 클럽을 자기가 제일 잘 치는 클럽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게 만든다면 아주 그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피칭샷에 약점이 있어서 있을 때 제가 많은 노력을 해서 그 피칭샷을 아주 잘 이제 하게 되면 그럴 때 이제 한 단계 아주 그 점프를 하듯이 높은 그 수준으로 이제 발전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14개 클럽을 갖고 다니는데 자꾸 치지 않는 클럽이 이제 한두 개씩 나타난다면 그 클럽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파악을 해서 그 클럽을 좀 연습을 많이 해서 그 클럽을 잘 치는 클럽으로 만들면 더 여유롭게 더 그 좋은 스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스코어를 잘 내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골프를 치는 목적을 항상 그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코어를 잘 내기 위해서 골프 치는 목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골프를 치는 이유는 사실 즐겁자고 칩니다. 그러니까 상금을 걸고 직업적으로 골프를 쳐서 우승 상금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는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프로가 아니라면 투어 프로가 아니라면 우리가 골프를 치는 목적은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음먹은 대로 항상 잘 칠 수 없습니다. 안 맞는다고 짜증을 내고 또 화를 낸다고 또 잘 맞지도 않습니다. 그냥 즐거운 생각만 하고 또 즐겁게 치려고 노력을 하면 더 이제 잘 맞는 것이 골프입니다. 미소를 띠면서 얼굴을 이제 가득 그 미소를 자꾸 띠면서 또 유머를 말하고 그리고 더 즐겁게 플레이하려고 노력을 이제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스코어를 이제 기록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더 좋은 스코어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스코어를 내기 위한 킬러 전략 2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복된 부분도 좀 있을 것입니다. 잘 적용을 하셔서 좋은 스코어를 내고 즐겁게 골프를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